비관주의를 선택하는 과정. 자존감이 약한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다. 바깥 세계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자신이 영향력을 별로 행사할 수 없을 거라고 믿는다는 점이다. 이것을 가리켜 심리학에서는 내적 통제 신념이 낮다고 말한다. 자기 불안이 있는 이들은 관찰 능력이 약해서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에게 딱히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믿는다. 되도록 불화를 피하려고 하는 성향도 이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의 요구를 밀어붙이고 싶은 순간에도 어차피 소용없다는 생각 때문에 실현 가능성을 확 낮춘다. 어차피 자신이 결과를 좌우할 수 없을 거라고 단정하기 때문이다. 내적 통제 신념이 낮은 탓에 이들은 종종 삶을 능동적으로 구성한다기보다 억지로 끌려다니는 느낌을 받는다. 그도 그럴 것이 직접 목표를 정하고 장애를 극복하기보다 우연을 기다리는 편이 더 익숙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이 상황을 바꾸는 요인이 될 수 없다고 전제하는 탓에 실제로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기회도 그냥 흘려보낸다. 같은 이유에서 이들이 속마음을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반대로 욱하는 사람처럼 상대방에게 동조하기보다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보기도 한다. 자기 불안이 있는 이들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경력을 쌓을 기회를 일부러 피해가기도 하지만 완벽주의로 자기 회의감을 무마하려고 목숨 걸고 일하기도 한다. 그런데 일이 잘 되어도 손상된 자존감은 쉬이 낫지 않는다. 심리학 연구 결과로도 입증된 바 있듯이 내적 통제 신념이 약한 사람은 아무리 성공을 해도 외적 요인에서 원인을 찾기 때문이다. 그저 운이 좋았다거나 일이 굉장히 쉬웠다는 핑계를 대며 자신이 실제로 수행한 노력과 능력은 굳이 축소 해석한다. 이럴 때 반대로 자신감 있는 사람은 본인의 능력의 성공 원인을 돌리고 스스로를 칭찬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믿음.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과 자기 불안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의 성공을 다르게 평가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사람은 누구나 자아상을 되도록 튼튼히 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자기 불안이 있는 사람은 왜 그토록 부정적인 자아상에 집착하는 걸까? 답은 간단하다. 정말 그렇게 믿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들이 선택한 비관주의는 혼자 신나서 설치다가 순식간에 나락으로 추락하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 기능을 한다. 갑작스레 현실을 깨닫고 절망하느니 차라리 자신을 억누름으로써 안전한 땅바닥에 머무는 게 훨씬 낫다고 본다. 이런 탓에 그들은 언제나 바닥에 납작 엎드려 위를 쳐다보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성공을 받아들이는 방식뿐 아니라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 역시 자존감이 있는 사람과 자존감이 약한 사람의 차이가 여실히 드러난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존감이 튼튼한 사람은 실패를 겪으면 오히려 자신의 강점을 의식하고 보완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잘못을 해서 이렇게 됐는가만 떠올리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특기와 장점에 관심을 집중한다. 반면 자기 불안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과 취약점에 대해서만 파고든다. 말하자면 실패에서 오는 부정적인 감정에 훨씬 많은 에너지를 부여하는 것이다. 내적 통제 신념이 약한 이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미치는 영향력을 믿지 못하는 뿌리 깊은 불신 때문에 자주 무력감에 휩싸인다. 무력감은 자기 불안이 있는 이들의 심리 밑바닥에 깔린 기본 정서가 되며 이는 곧 우울증의 초기 증상이기도 하다. 조건반사처럼 일어나는 죄책감. 자신의 가치를 적잖이 의심하는 상태가 되면 자기 주장과 관찰 능력이 약해지는 것은 물론 자신에게 그럴 권리가 있는지조차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 불안이 있는 이들은 자신의 욕구와 바람이 원칙적으로 정당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문제시하며 동요한다. 이렇듯 권리 불안이 생기면 당사자들은 자기 주장의 의욕 내지는 순간적인 대응 능력,
임기응변의 제안을 받는다.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습관처럼 하고 살다 보니 타인에게 허점을 노출하고 공격할 여지를 일부러 제공하게 된다. 특히 평화를 지향하면서 자기 불안을 가진 이들은 황당하리만치 많은 모욕을 허용하며 산다. 무엇보다 상호간의 존중이 가장 빨리 휘발되는 배우자나 연인 관계에서 그런 일을 자주 겪게 된다. 이들은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과 사랑에 빠지면 곧잘 상대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멸시를 겪는다. 상대방에게 경고하고 선을 그을 만큼 정서 기반이 탄탄하지 않고 자기 확신도 없기 때문이다. 이들의 불안은 이럴 때 크게 두 가지로 표출된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인격을 과소평가하고 있지도 않은 약점을 너무 크게 인지한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권리를 확신하지도 못하고 자기 방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도 이르지 못한다. 더구나 배우자나 연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도 존재한다. 상대방을 잃는다는 건 곧 자신이 얼마나 결함 많은 인간인지 입증하는 셈이다. 혼자 산다는 건 이들에게 감히 엄두도 못 낼 일이기도 하고 시장 가치도 없는 자기 같은 인간은 결코 새 연인을 만나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마저 엄습한다. 상대방이 없으면 못 산다는 두려움 때문에 파트너에 대한 의존성이 강하다. 그와 반대로 연인에게 너무 의존하게 될까봐 애초부터 상대방과의 관계에 진심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친밀한 관계와 애착에 대한 두려움 역시 자존감 결핍의 한 결과일 수 있다. 죄책감이라는 감정은 참으로 강력해서 그것을 느끼는 순간 스스로가 볼품없는 사람이며 가치가 떨어진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자기 불안이 있는 사람은 이 죄책감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해서 느낀다. 객관적으로 책임질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경우도 많다. 타인의 태도마저 자신이 책임지려는 일도 벌어진다. 배우자가 기분이 안 좋으면 자신이 혹시 뭘 잘못한 거 아닐까 전전긍긍하고 거래처나 직장 동료가 트집을 잡으면 그 트집이 정말 정당한지 떠올려 보기 전에 겁부터 집어먹는다. 자기 불안이 있는 이들에게 죄책감은 말하자면 조건반사와 같다. 이것은 그들의 부모 혹은 양육자들이 죄책감을 주된 매개로 삼고 양육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다. 이렇게 성장한 아이들은 부모의 심리적 안녕이 자신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학습한다. 자신의 시험 성적이 형편없어서 어머니가 우울한 것이고 자기가 거짓말을 해서 아버지가 실망하고 화가 났다고 믿는다. 뒤에서 자존감 결핍이 생기는 원인을 알아볼 때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간단히 요약하자면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믿는 이 태도는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파생한 것이 대부분이다.